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. 아직도 그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많이들 그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또 가족분들 건강 챙기시느라고 걱정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최근 이제 재택 관련한 이슈로 저도 금요일에는 이제 재택근무를 했는데요. 금요일날 이제 우리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고요. 코스닥이 뭐 4% 이상 빠지고 거래소는 2000포인트 이하로 빠졌으니까요. 근데 이제 금요일날 그 우리 시장 끝나고 미국 시장이 장을 열었어요.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행히 긍정적인 좀 신호로 마감을 했습니다. 미국 시장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시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요, 그 국내에서 우선은 그 코스닥하고 거래소 지수를 한번 다시 볼게요. 우선 이 코스닥은 저는 620포인트를 꼭 지켜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여기서 보이시는 이 두 개의 지점이 620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지선이라고들 흔히 말하죠. 지지선을 뚫지 않고 반등해줬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한번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, 안타깝게도 620포인트를 뚫고 내려가 버렸습니다. 4.3% 정도 빠졌고요. 그거에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원인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것. 그저께 이제 목요일날 한국은행이 10시쯤 해서 발표를 했는데, 금리 인하를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발표를 하면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았습니다. 뭐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. 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자금이 풀리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뭐 주식시장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, 최근에 아주 이슈가 돼 있었던 부동산 관련해서 자금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뭐 증권가에서는 4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이다, 단행될 것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우선은 그런 상황이라서 좀 많이 밀렸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정부 쪽에서 물론 이제 관련한 이슈로 마스크든 등등 어떤 물품들을 제공하는 것도 있겠지만, 사실은 이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그 시장에 좀 여파가 큰 거잖아요.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됐던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코스닥이 어쨌든 이렇게 깨져버렸고 밀렸습니다. 이제 신용을 체크를 이제 어제 해봐도 신용에서도 28일이죠.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신용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잔고가 역시 많이 줄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28일께 오늘 떴는데 오히려 빠지지 않고 버텨줬어요. 좀 더 빠졌으면 하는 생각을 좀 어제 말씀드렸는데, 신용 잔고는 상한보다는 신규로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덜 빠졌고, 그만큼 자금 여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개인분들의 자금 여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역시 지금 버티고 계세요. 잔고가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. 우리 8월달에 미중 무역전쟁, 한일 무역전쟁, 뭐 이란과 북한과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이슈 막 이런 것들이 이 7월, 8월 해서 쭉 10월까지 나왔는데, 그때를 살펴보면요, 8월달의 기준이 어제도 물론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 잔고가 그때가 그래도 가장 적었던 때가 앞자리가 보시면 볼까요? 거의 7, 그죠? 앞자리가 7 정도는 끊고 나와줘야 잔고가 적은 건데, 그죠?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잔고는 앞자리가 9입니다. 9. 그만큼 아직도 우리 시장에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 잔고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어쩔 수 없고, 이렇게 지금 잔고가 늘어난 상태라면 좀 더 밀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왜냐하면 어제 이제 해외 지수가 좀 그 나스닥이 보통 이제 11시 반에 열리는데 미국 시장이요. 다행히 좀 그림이 좋게 나왔습니다. 우선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, 다우 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
이렇게 길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몸통 짧은 몸통을 해줬습니다. 그만큼 아래쪽에서 그 사고자 하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거래량도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. 보시면 2000 지금 16년도까지 이렇게 봤을 때요, 역대급 거래량이었던 것 같아요. 이때도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요, 2018년도에 엄청나게 빠졌을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.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습니다. 그때도. 그리고 조금 늘려볼게요, 여러분.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도 오늘 새벽이니까 오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많이 반등이 나와주고 여기서 이제 음봉, 아래 꼬리 단 음봉이 떴습니다. 상당히 의미가 깊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. 엄청나게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이렇게 해주면 거의 여기까지 빠진 거잖아요. 그죠? 상당히 많이 빠졌다 볼 수 있고, 다우도 역시 그림이 물론 빠졌지만 캔들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나스닥을 보면, 나스닥을 저는 조금 더 신뢰하는 편인데요. 나스닥에서는 긴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요.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. 줄여볼게요. 이렇게 줄여보면 근 3년 내에는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어요. 그만큼 낙폭이 엄청나게 일시적 한순간에 밀어버렸다는 거죠. 왜냐면 이때도 보시면 밀리기는 밀렸습니다. 밀리기는 밀렸지만 여기도 그렇지만 이때와 또 비교해보면 그 느낌의 차이가 상당하죠. 왜냐면 얘는 거의 8개월 9개월 동안 반등 쳐주면서 계단식으로 밀린 거고, 이때 같은 경우에 그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아예 그냥 때려서 박아버린 느낌이에요. 보시면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그 체감하는 온도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그런데 이렇게 양봉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거래량 터지면서 이번에는 반등 신호로 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조금 불안한 건 아까 말씀드린 이 우리나라 시장 코스닥 코스피의 그 신용 잔고가 줄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조금 걸려요. 좀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월요일의 상승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, 이제 새벽 6시 반에 나스닥 선물이 아마 월요일에 움직임을 줄 겁니다. 그때 나스닥 선물은 보통 6시 반 정도에서부터 진행이 쭉 되는, 물론 이제 하루 종일 진행이 되지만요. 나스닥 선물 지수가 어떻게 좀 돼서 시장에,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전일 미국 시장은 뭐 아주 강보합이었고요.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빠졌지만 밑골을 길게 단, 어떻게 보면은 망치형이기 때문에 상승에 좀 기저를 두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해서 추경 발표에 대한 부분들 제가 좀 검색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떠 있더라고요. 28일 다시 40분이니까 어제네요. 이제 추경 관련해서 어제 오전에 국회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른 정치인분들하고 이렇게 협의하셨던 것 같은데,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6조 5천억 정도 이상 하겠다라고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. 이 부분이 다음 주, 그러니까 차주에 돌아오는 주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국회에서 뭔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6조 5천억 이상의 뭐 10조 이상이 나온다. 뭐 몇 조인지 모르겠지만요. 그렇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모멘텀으로 진행이 되면서 다음 주 시장을 좀 더 낙폭을 좀 축소시키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중요한 건 첫 번째 포인트는 나스닥 선물지수 월요일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장에 딱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매도하면서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, 특히 외인이 장 초반에만 매수를 하고 빠지는지, 아니면 장 초반에는 또 매도하고 장 후반에 들어오는지, 혹은 계속 매수 혹은 계속 매도해주는지, 그런 움직임을 좀 보시면서 각각 개별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저는 일부 종목은 이제 제가 뭐 최근 이슈가 됐던 뭐 폴더블 관련주, 2차 전지 관련주, 전기차, 수소차 이런 종목 쪽에 좀 한두 종목이 있고요. 그리고 또 이 코로나 관련한 이슈로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몇 가지 테마에 하나 정도, 두 개 정도만 지금 우선은 물려 있는 상태예요.
물려있는 상태인데 어, 그런 상황에서 우선은 월요일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를 좀 보고 어느 정도 낙폭이 축소되면서 손실폭을 줄여진 다음에 그 줄여진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종목별로 이걸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, 내가 이 종목은 팔고 혹은 뭐 좀 더 이 이슈가 오래 갈 거다 바이러스 이슈가 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서 좀 대장주에 다시 옮겨가서 테마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.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그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주요 종목들 중에서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들이 대장주의 순위가 많이 빠졌으니까 가야 되겠다. 뭐 많잖아요. 5G면 KMW, 그죠? 뭐 전기차 수체는 또 뭐 센트럴 모텍도 있었고 기타 여러 가지 종목들, 뭐 LG 화학에, 뭐 삼성 SDI에, 뭐 바이오먼트 셀트리온에 뭐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 좋을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는 정하고 시장을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은 저도 제가 뭐 보유하건 보유하지 않았건 주말에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리해가지고 어떤 종목을 좀 건드리면 좋을지, 이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어쨌든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.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, 월요일 시장에는 반드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외인이 사고 개인이 파는 장세가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주말이 한참 남았네요. 여러분 그 워낙 뭐 이제 감염에 대한 그런 또 불안감 때문에 집에서 많이 계시겠지만 쉬시는 동안에 너무 주식 생각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하시지 마시고요. 좀 편하게 쉬시는 주말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